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10과 1, 이웃과 나, 과제 1, 읽고 표어 쓰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본문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간에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시긴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또한 기부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 참여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나요? 자, 우리 오늘 기부 문화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재 265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어휘 확인입니다. 부처, 덕목. 자, 여러분, 최근 기부에 대한 현상은 어떻다고 했죠? 네, 기부에 관심을 갖는 상류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한국의 기부재단이 있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재단의 윤정숙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기부에 관심을 갖는 현상이 증가하는 데에 대한 윤정숙 상임이사의 해석은 어땠습니까? 네, 기부가 존경받는 부자의 대표 덕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리매김하다. 자, 최근 기부에 관심을 갖는 부유층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30대에서 50대 초반에 집중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층이죠. 자, 그 이유는요? 젊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젊은 층이 기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조만간 기부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환원하다. 자, 최근 부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했죠? 꼭 자식에게 부를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대신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또 존경받는 우리 좋은 부자들은요. 기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직원들의 것이고 사회에서 얻은 부인 만큼 필요 이상의 것은 다시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갑부, 자선단체. 자, 세계 2위 갑부인 워린 버핏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워린 버핏 기부 계획 어떻다고 했죠? 네, 전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명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사회 환원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네, 여러 세계 갑부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읽기 후 확인입니다. 1번,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사입니까? 1번, 미국의 기부 문화 현상. 아니죠. 미국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2번, 상류층의 기부 문화 확산. 네, 최근 상류층에서 관심을 갖고 기부 문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부자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우리 계속 읽었죠? 2번 되겠네요. 자, 3번. 기업의 자선 활동과 기부. 자, 이거요. 기업적 측면에서 한 단락 나왔었죠? 그런데 기업의 자선 활동과 기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4번. 기업의 역할과 사회 기업. 우리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부에 참여하는 단체 중 기업이 있었지만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존경받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몇 단락에서 살펴봤었죠? 네,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사회 반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죠.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대신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직원들의 것, 나아가 사회의 것으로 사회에서 얻은 부인만큼 필요 이상의 것은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최근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3번. 다음은 부유층의 기부 사례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기부 사례는요. 만화가 허영만 화백입니다. 자,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한, 방한복, 껴있다. 네,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기부 사례인데요. 노숙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했어요. 평소에 취미가 등산이시고 등산을 좋아하는데 킬리만자로 등반길에서 혹한에 떨다가 노숙자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혹한에서 이렇게 기능성 방한복을 입었는데도 너무 추웠는데 노숙자들은 또 얼마나 추울까 옷도 없이 라고 생각해서 바로 한국에 전화를 해서 노숙자들에게 방한용 매트리스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헌납하다, 공로, 명품 브랜드인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의 사례입니다. 자, 아직 기부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후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유언장을 써놨다고 했는데요. 바로 전 재산을 북한 돕기, 자오시엔 북한 돕기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하는 2007 뛰어난 아시아인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 싸이와 공연을 자주 하고 싸이와의 친분이 소개돼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한국에서는 연예인 기부왕으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잔고. 기부를 얼마나 했냐면 9년간 30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 집에 살고 신용카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통장 잔고도 0이 될 때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기부할 곳으로 짠짱,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미리 기부할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연 일정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어이구, 기부하시려고 열심히 공연 뛰시면서 돈 버시는 가수죠. 되게 존경할 만하죠? 자, 이렇게 기부 사례들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부자 만화가 허영만 화백. 자, 기부 내용은요. 노숙자들에게 방한용 매트리스를 기부했죠. 추위에 혹한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전 재산을 북한 돕기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가수 김장은 씨. 9년간 30억 원 기부. 미리 기부할 곳을 정해놓고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의 1번입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여러 가지 기부 사례를 찾아 소개해 봅시다. 1990년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90년대는 한국에서도 기부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김밥 파는 김밥 할머니 이복순 여사께서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김밥 팔고 또 여관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모으신 돈 1억 원,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의미 있게 써달라면서 충남대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할머님 법명을 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부르고 장학회를 설치해서 할머님의 정신을 계속 기리고 있습니다. 이 기부 사례는 척박했던 한국 기부 문화의 새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90년대 배경 소개해 볼게요. 기부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다. 자, 소개해 볼게요. 기부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한국의 1990년대. 김밥 할머니의 기부는 세상을 따뜻하게 적시며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문법 붙여볼게요. 돈을 전혀 안 쓰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거의 안 쓴 것하고 비슷하게 생활하셨어요. 자, 이런 정도 표현하는 표현, 다시피 하다 있죠? 고 정심화 이복순 여사께서는 힘들게 김밥을 팔고 여관을 운영하며 거의 안 쓰다시피 하시며 모은 1억 원과 시가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의미 있게 써달라며 충남대에 기부했습니다. 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유명하신 분 돌아가신 표현 작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할머님이 작고하신 후 충남대에서는 2002년 할머님의 정신을 기리고자 정심화 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했던 정심화 이복순 할머님, 김밥 할머님의 사례는 한국의 거의 최초의 세상 밖으로 드러난 일반인의 기부 사례가 되겠고요. 자, 최근에 또 한국 뉴스에서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던 사례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상 환자 이모 씨의 기부입니다. 자, 이모 씨는요, 2011년 가스통 폭발 사고로 전신 41%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화염 화상을 입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이 씨는 경제 사정으로 치료비 마련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던 중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200만 원의 후원을 받고 포기했던 피부 이식 수술과 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한 달 만에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2011년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벌어 하루 일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자, 그런 분께서 5년 후에 2배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받은 친절을 잊지 않고 다시 되돌려준 거죠. 네, 굉장히 훈훈한 사례 되겠어요. 자, 화상 환자 이모 씨의 기부 사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모 씨는 2011년 가스통 폭발 사고로 전신 41%에 해당하는 중한 화염 화상을 입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이 씨는 경제 사정으로 치료비 마련을 못하던 중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200만 원의 후원을 받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피부 이식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로 한 달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자, 우리요 배웠던 문법 사용해 봤어요. 다시피 하다. 진짜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비유 표현이죠. 그 후 5년 후인 2016년에 2배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기부라는 게 꼭 잘 사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없이 살면서도 이렇게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자 기부에 앞장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2번. 여러분이 만약 성공한 상류층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을 정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물품을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고 기부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 기부 말고요. 여러분 이런 기부는 어떠세요? 요즘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기부 방법입니다.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상류층이 된다면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로 해보고요. 자, 우리 좀 배경을 설정해 봅시다. 근데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냐? 자, 한번 소설 작가로 성공했다고 생각해보고 말해볼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재능 기부는 뭘까요? 자, 소설가로 성공했으니까 소설가의 재능 기부는 책을 쓰는 거겠죠. 자, 대상 아동들 해볼게요. 가난해가지고 좀 잘 못 배우고 환경이 여의치 않은 아동들 대상.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한 상류층이 된다면 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색다르고 정말 의미 있는 기부인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인의 위치 설명할게요. 현재 제 꿈은 소설 작가인데 이로 성공의 부를 이룬다면 가난하지만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해볼까 합니다. 을까 보다,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했었죠? 을까 보다와 을까 하다가 같은 뜻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고 이를 무료로 각종 아동시설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부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의의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한 나의 동화책을 보고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나중에 이뤄서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돼요. 그러면은 사회에 굉장한 환원을 한 거죠? 이런 의의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기부한 재능으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 꿈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멋진 사회 환원과 사회적 기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봉사활동과 기부에 대한 표어를 보기와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보기 보면요. 함께 나누는 세상, 우리의 밝은 미래, 사랑,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름다운 작은 손길이 하나둘 모여 큰 힘이 됩니다. 등등이 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구, 바로 이런 표어 보고서 어떻게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다른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표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부는 꼭 전 재산을 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한 달 용돈 모아서 간단하게 작은 돈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작은 관심과 나눔이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도움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의 변화,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 자, 어때요? 좀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자,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부를 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살자라는 의미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자, 아주 가깝다, 멀리 있지 않다. 붙여볼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멀지 않습니다. 자, 가깝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참여를 해보자. 이 참여를 해보자. 한국 사람들 어떻게 많이 비유하냐면 손을 뻗어보세요. 뭐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곳에 손을 뻗어보세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어때요, 여러분? 기부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기부는 사랑의 씨앗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자, 그 씨앗이 자라서 어딘가에선 꽃을 피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길을 가다가 언젠가 그 꽃을 보고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웃음으로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만 아까 화상 환자 아저씨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되고 사회에 반복적인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같이 웃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의 씨앗, 어디에 어떻게 꽃 피워 당신의 웃음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우리 표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기부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자, 우리 같이 작은 참여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봐도 좋겠어요. 요즘 뒤로 갈수록 우리 5급 주제가 너무 훈훈해져서 항상 마무리가 아름답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